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PN 접합 다이오드 리뷰 중에 PN 다이오드 양단에 전압을 인가하고 바이어스를 인가했을 때 P형 반도체에 있는 홀이 어떻게 N형으로 넘어가서 N형 반도체에서 어떻게 다 사라지는지, 거꾸로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바이어스가 인가되어 있는 PN 접합에서 그 에너지 장벽이 무너지면서 전자가 자유롭게 P형 쪽으로 넘어가죠.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P형 반도체 안에서 전자들이 죽지 않고 최대한 이동해 갈까? 그런 과정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요. 이 과정을 푸는 데 사실은 나중에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서 이미 강의를 다른 과목에서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한번 리뷰를 빡세게 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아이디어란 다이오드 어널리시스를 하고 있고 이상적인 다이오드 푸는 그 과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파트입니다. P형과 N형 반도체가 있을 때 이쪽에다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I가 있을 때 V와 I의 관계식을 함수식으로 찾는 걸 해보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 결과는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다이오드 방정식으로 불리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단계별로 유도 단계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금 뒤에 학습할 PN에 P를 하나 더 붙인 이 녀석은 이제 단자가 하나, 둘도 있지만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단자가 있어요. 1, 2, 3. 3 터미널 디바이스입니다. 이럴 때 요 PN 다이오드도 알아야 되고요. 여기 있는 NP 다이오드도 알아야 됩니다. 둘을 동시에 그럼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갈까?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PN 다이오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봅시다. 아마 이거 익숙할 겁니다. 소스 캐리어 확산 방정식. 이게 왜 소스 캐리어죠? 하면 P에 N이 있는데 양의 전압을 가하니까요. P에 있던 홀이 쇽 넘어가서 이 홀이 쭉 갑니다. 이때 이 녀석입니다. 이거. 공핍층 기준으로 P에 있던 다수 캐리어, 모조로티 캐리어인 홀이 플러스 전압 때문에 N형으로 넘어오면 N형은 일렉트론이 모조리티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주입이 된, 그래서 인젝티드라는 표현을 썼죠. 인젝티드 된 홀 in N형입니다.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인젝티드 된 홀은 모조리티 캐리어가 아니라 소수 캐리어입니다. 마이너리티 캐리어인데 얘가 어떻게 이동하겠느냐? 홀이 이쪽으로 와장창 넘어오면 당연히 이쪽에 홀이 많으니까 요 끝편에 있는 홀보다 많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확산에 의해서 디퓨전 되어서 흐릅니다. 왜 디퓨전이죠?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가 있으면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텐데 드리프트는 없어요? 약속했잖아요. 대부분의 전압 강화는 이 공핍층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공핍층 바깥 영역인 쿼자이 뉴트럴 영역 안에는 전기장이 사실상 0에 가까워서 여기는 드리프트는 전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장이 없으니까 드리프트는 고려하지 않고 농도 차에 의해서만 캐리어가 이동하는 디퓨전만 볼 겁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 쪽에 쿼자이 뉴트럴 영역에 있는 인젝티드 된 홀, 걔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고 걔가 확산의 움직임에 의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하는 단 한 줄의 방정식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QNR 영역 안에서요. 근데 이거 방정식 풀면 뭘 얻으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최종 목적지가 얘입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 나오는 이유는 P형 쪽도 풀어야 되고 N형 쪽도 풀어야 돼서 두 가지입니다. 첨자로 들어간 요 P와 N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N형 쪽이면 요겁니다. 요거. 델타 Pn. 그래서 P 농도가 델타라는 거는 평형하고 안평형 사이의 차이잖아요. 평형일 때 홀 농도, 안평형일 때 홀 농도. 전압을 안 가했을 때랑 전압을 가했을 때랑 그 차이입니다. 그거를 위치에 따라 X니까 요 방향 X에 따라 다 풀어볼 거고요. 또 내가 인가하는 어플라이드 볼티지 VA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델타 PM 값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변수, 위치와 내가 인가한 전압, 다변수 함수입니다. 다변수 함수의 형태로 풀어보자는 겁니다. 자, 풀 때 마이너리티 캐리어 확산 방정식 풀어보면 이게 저기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그 particular solution이죠. 특수애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개 조건이 initial value problem을 푼다라는 표현에서부터 유래해서요. 전개 조건인데 이 전개가 그거예요.
N형 반도체의 엣지, N형 반도체의 반대쪽 엣지, 이 두 개 바운더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XN인 지점하고 무한대라고 되어 있는데 X 지점이 이게 뭐 어려운 지점이 아닙니다. P가 있고 N이 있으면 물리적인 접합면을 X 이퀄 0이라고 하고 양쪽으로 공필층이 형성될 때 N형 쪽 공필층의 엣지를 XN, 이쪽은 이제 부호를 감안해서 마이너스 XP를 했죠. 여기 끝인데요. 여기를 이제 사실상 무한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홀이 한 마리 넘어와서 N형에 들어온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아마 멀리 이동, 무한대까지 이동하면 아마 이게 어디까지 재결합이 많고 많은 전자랑 리컨비네이션 되어서 없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쯤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또 따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스텝이었죠. 가장 힘들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얻어냈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리뷰할 거고요. 요것만 1번만 끝나고 나면 2번 스텝과 3번 스텝은 그냥 시간 중목입니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이제 풀려고 하는 소수 캐리어가 어떻게 전류를 만드는 이 드리프트 아니고 디퓨전 커런트입니다. 디퓨전 커런트 값을 계산하는 식은 앞에서 유도했었습니다. 농도차가 위치에 따라 얼마나 기울어져 있느냐. 이게 농도차죠. 농도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느냐에다가 비례상수로 디퓨전 컨스턴트랑 단위전환을 곱하는 걸로. 그래서 요 두 개씩만 알면 1번 스텝에서 얻은 결과를 이렇게 쏙쏙 대입만 하면 됩니다. 대입해서 미분 한번 하고 뭐 곱하면 답 나와요. 2번 스텝은 정말 쉬운 중목기고요. 3번은 더 쉽습니다. 그냥 더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토탈 커런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은 되게 쉬우니까요. 1번을 한번 가봅시다. 이제 뒤에. 이게 큰 그림이니까 보통 이 그림을 놓쳐요. PN 다이오드 공부하라고 하면 다들 스텝 1에 그 마이크로한 어떤 특정 포인트만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놓치는데 항상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면 이 슬라이드로 돌아오세요. 이게 PN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관계를 풀 때 그 어프로치, 접근 방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눈 거고 다시 강조하지만 1번이 제일 복잡하고 길고 내용도 많습니다. 1번의 핵심 사항은 결국은 PN 다이오드에 바이어스, VA를 가했을 때, 보드를 리버스가 했을 때 이에 있던 홀이 N으로 넘어가겠지. 넘어가면 거기는 전기장이 없으니까 폭탄에 의해서 가겠지. 폭탄에 의해서 가는 걸 풀어주는 방정식이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이고 그걸 한번 찾음으로써 뭘 풀려고 N형 반도체 쪽에 있는 주입된 인젝티드된 홀이 평형 대비 얼마나 많아진 거야.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게 델타 PN, 델타 PN. 그거 구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이제 구하러 가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요 표기는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PN 다이오드에서 가운데 지점 x 이퀄 0 기준으로 좌우에 공필층이 형성될 때 공필층의 엣지입니다. N형 쪽은 xn, P형 쪽은 이게 0이니까 요 방향이 x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마이너스 xp 있습니다. 자, 이때 일단은 뭐 바이어스 안 가했을 때 얼마나 홀이 있는지 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가하면 얼마나 전자나 홀의 농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델타 값을 구하니까요. 먼저 오늘은 N형 쪽을 먼저 설명을 했으니까 N형 쪽에 볼까요? 보통 뒤에는 N형 가봅시다. 양쪽 다 해봅시다. 여기 또 홀이 이렇게 뭐 넘어오는데 이거 안 하고 지금 이거 안 한다고요? VA가 0이라고. 양단에 전압차 없어요. 다 0볼트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N형 반도체 안에 들어있는 N형 반도체죠. 이 첨자로 있는 거. 대문자로 이렇게 제대로 쓴 거는 이제 전자농도 N이죠. 근데 여기 0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not이라고 보통 읽는데 N은 not 평형 상태예요. 전자농도 N형 반도체 안에서 뭐 이러면 헷갈리는데 그냥 electron concentration in N side at thermal equilibrium 이 순서대로 영어 발음하듯이 영어적인 문장 읽듯이 하면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N은 not 이해가 될 거고요. 이때 이제 특별히 x 이퀄 xn인 지점으로 좀 한정을 해서 구해봤습니다만 사실은 뭐 어떤 x가 되건 N형 반도체는 유니폼하게 도핑했다라고 보통 가정하기 때문에 어떤 x든 다 상관없지만 여기서 이제 공필 중에 엣지 지점에서 Nn 낫을 구한 겁니다. 평형에서 N형 반도체 다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는 당연히 도너의 양에 의해서 지배받겠죠. 물론 엄밀히는 여기 빼기 NA도 돼야 됩니다. 물론 둘 다 N형 반도체 안에서의 도너와 억셉터의 양입니다. P형 반도체에 주입되어 있는 억셉터의 양이 NA니까 그걸 여기 대입하면 돼요.
라고 물으면 절대 안 되죠. 지금 여기 이 식은 N형 반도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 도너 억셉터의 차이인데 보통은 N형 반도체 도너의 양이 억셉터보다 10배 이상 많죠. 그래서 ND 빼기 NA를 해본들 NA는 의미 없는 숫자가 될 테니 그냥 ND만 쓴 겁니다. 그렇죠? NN 낫은 ND입니다. 이번에는 N형 반도체의 평형 상태에서 소스케일인 홀의 농도입니다. 홀 concentration in the inside at thermal equilibrium. 특별히 x 이퀄 xn이 공필 엣지로 좀 한정을 했는데요. 뭐 어떤 x건 상관없습니다. 유니폼하게 도핑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죠? 인데 이게 이제 매스 액션 로라고 공부했습니다. 그 평형 상태에 놓여 있는 어떤 뭐 N형 반도체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내부에 있는 홀의 농도와 이 내부에 있는 전자의 농도를 곱하면 ni 스퀘어다라는 얘기였죠. 이때 이 N형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첨자로 N을 넣고요. 평형일 때만 만족이 되니까 이렇게 낫을 넣는 거. 이렇게 식을 예쁘게 쓴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NN 낫을 좀 전에 구했잖아요. 구했잖아요. NN 낫 구한 거 ND라면서요. 여기다 ND 넣고 뒤로 쫙 제껴주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PN 낫, NN 낫 하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요. P형 쪽도 똑같이 반복하면 됩니다. 앉아서 한번 꼭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걸 강의하려고 지금 교과목을 만든 게 아니라서 리뷰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길 하되 되게 재미난 건 n 대신 p로 바꾸고 여기 n 대신 p로 바꾸고 평형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위치 xn에 매칭되는 게 반대편 p형 쪽은 마이너스 x이고 nd 반대말 na 뭐 이렇게 다 반대로 바꾸면 답을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재미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nd 대신 na na는 이게 상수니까 100억 10에 10승 상수입니다. 꼭 해보세요. 하고 자, 이제 로레벨 인젝션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지난 교과목에서 강조를 외쳤습니다. 이 로레벨 인젝션이 뭐냐? 간단히만 리뷰하면 여기에 이제 결국은 전압을 인가해서 여기 있던 홀,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주입이 되도록 할 겁니다. 주입이 되면 N형의 홀이 들어올 거고 P형의 전자가 들어오는데요. 이 들어오는 홀은 N형 입장에서는 소수 캐리어입니다. N형 입장에서 이 다수 캐리어인 전자가 있을 건데요. 뭐 전압을 가해서 홀이 좀 들어오더라도 N형 반도체 다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가 예를 들어 10에 뭐 18승 정도 되면 이 넘어온 놈은 한 기껏해 한 10에 14승이에요. 그래서 다수 캐리어 농도에 못 미치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아주 작은 양, 낮은 수준의 로레벨의 주입, 인젝션, 홀이 N으로 주입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까지만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미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미치면 그때는 하이 레벨이라고 강의를 했었어요. 어쨌건 PN 다이오드, 이상적인 다이오드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 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로레벨 인젝션을 가정합니다. 그러면 로레벨 인젝션 개념은 다시 상기를 했고 이 로레벨 인젝션 조건이 프리베일 지배하는 겁니다. 어디를요? 쿼저 뉴트럴 영역을 싹 지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전압을 인가했을 때입니다. 자, 그럴 때 N형 쪽부터 오늘 했으니까 N형 쪽이 낫 사라졌죠. 평형이 깨진 거예요. N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잠깐만요. N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요? 다수 캐리어인데요? 다수 캐리어 농도 아까 안 변한다며 했어요. 맞아요. NN 낫이나 평형이나 평형이 아닐 때나 그죠? 똑같다고요. 로레벨 인젝션이니까 다수 캐리어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근데 아까 NN 낫이 ND라면서요. 그래서 요거예요. 그래서 NN은 어디요? 특별히 또 X 이퀄 XN인 지점으로 한정했지만 뭐 어떤 X도 좋습니다. NN은 XN에서 특별히도 그냥 X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ND예요. NN은 ND. NN 낫도 ND. 레벨 인젝션이구나. 이 얘기입니다. 똑같이 P 사이드 쪽도 홀 농도인데 P형 반도체 쪽인데 홀 농도인데 P형 반도체인데 평형일 때나 평형 아닐 때나 똑같다고요. 뭐로? P형 반도체 도핑에 들어간 억셉터의 양 NA 됐죠? 뭐 이 두 가지 얘기는 뭐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선행 작업을 바탕에 뒤로 봅시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이런 거에 함몰되고 나면 나 지금 와서 이거 듣고 있지? 다시 돌아가세요. 지금 다이오드 방정식 풀려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 델타
PN 이거 구하고 싶은 거예요. 델타 PN. N형 반도체 안에 소수 캐리어인 홀의 농도가 얼마나 델타 변했느냐. 평형 대비 얼마나 변했느냐. 이거 하고 싶어서 지금 뭔가 사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왔고, 그다음에 또 사전 작업 하나 더 있죠. 매스 액션로는 평형일 때 전자와 홀의 농도의 곱은 일정한 NI제곱. 근데 평형이 아닐 때 전자와 홀의 농도의 곱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것도 유도를 지난 학기에 했었습니다. 보면 원래 평형이면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썼는데 평형이 아니면요. 페르미 쓰지 말고 커절 페르미 레벨 쓰면서 대신에 숙 모양은 9단, 6단 쓸 수 있는 그거 그대로 가져가자라고 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원래 여기 EF인데 여기 평형이 깨져서 EF 대신에 EF 자리를 넣어다가 거자의 펄미 레벨을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두 식을 곱해서 매스 액션로에서 얻듯이 둘을 이걸 곱하면 이거 얼마 나올까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1번씩하고 2번씩 곱하세요. NI 제곱 요거고 이거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은 부호가 반대로 사라지면 이렇게 되죠. 이때 이게 뭘까를 고민하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벤 다이그램으로 가보면 이 벤 다이그램이 이쪽은 P형이고 이쪽은 N형이에요. 그 여기 P형 반도체 쪽에 여기 페르미 레벨이 있고 N형 반도체 쪽도 여기 페르미 레벨이 있는데 보통은 그냥 사람들이 EF라고 쓰는데 엄밀히는 평형이 깨지면 EF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엄밀히는. 근데 그냥 널리 통용돼서 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잘 쓰기 위해서 이게 쿼자일 펄미 레벨 여기도 쿼자일 펄미 레벨이라고 하면 요 갭이 바로 FN 빼기 FP죠. 문제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 P형 쪽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랑 N형 쪽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평형일 때는 일자로 쫙 펴져 있었는데 내가 이쪽에 플러스 VA 전압을 가해서 P형은 잡아서 끄집어 내리고 N형은 잡아서 끄집어 올려서 비틀었죠. 전압을 가해서. 큰 양이 얼마죠? 바로 얘잖아요. 그 양이 얼마라고요? FP와 FN의 에너지 차이죠. 그래서 요 FN 빼기 FP가 내가 인간 전압하고 연관돼 있는데 얘는 단위가 볼트고 얘는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니까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Q를 넣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QVA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됐죠? 아, 매스 섹션요. P not N not. 평형은 이건데 안 평형은 얘네 라고 기억을 합시다. 이제 요 사전 작업 두 번째 했습니다. 이제 갑시다. 드디어 원래 목표로 갑니다. 이제. 야, 그래. 아까 원래 했던 얘기. 액세스 캐리어 컨센트 델타 PN하고 델타 NP하고 여기 N형 반도체 홀 농도가 얼마나 변했냐? P형 반도체 N형 전자 농도가 얼마나 변했냐? 이거 왜 변했죠? VA 인가해서 그래요. 네, 전압하고 전류 사이 다이오드 관계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N형부터 볼까요? N형 쪽에 보자. P형에 있던 홀이 넘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NN 낫이나 NN이냐 이건 로 레벨 인젝션이니까 똑같죠. ND로 유지되고요. 이제 PN을 구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 슬라이드는 PN 낫을 구했어요.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다시 돌아갈게요. 이거 PN 낫 이 평형일 때 평형. 이번에는 이거 안평형인 PN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돌아가서 PN 이거 어떻게 구하죠? PN 내가 NN은 아는데 PN은 어찌 구하지? 둘이 곱하면 뭐라고요? NI 제곱 엑스포넨셜 QVA 나누기 KT라고 배웠잖아요. 이 평형을 깬 전압 원흉 VA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전에 배운 이거 그걸 이름하여 앞 슬라이드에서 Law of the Junction이라고 했죠. 그 여기 있잖아요. 요걸 갖고 올 겁니다. Law of the Junction을 써서요. 그러면 따라서 PN은 NN분의 NI 제곱 엑스포넨셜 QVA 나누기 KT 이러면 되겠네. 근데 NN이 뭐라고요? 여기 NN이 ND잖아요. 이 자리에 ND를 넣어요. 그럼 ND분의 NI 제곱 곱하기 엑스포넨셜 어쩌고 저쩌고. 여기 있네요. ND분의 NI 제곱의 엑스포넨셜 어쩌고 저쩌고. 됐죠? 내가 낙서한 거 좀 지울게요. 여기서 요것만 유심히 쳐다봐봐요. 뒤에 거는 놔두고. ND분의 NI 제곱 어디서 방금 본 것 같은데? 네, 본 게 맞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와서 지울게요. 이거예요. ND분의 NI 제곱. 이거 PN 낫이네. 평형일 때 N형 반도체 안에 소수 캐리어 용도 PN 낫. 그래서 이렇게 쓰자고요. PN 낫. 그 뒤에 있는 엑스포넨셜 그대로 가지고. 됐죠? 이 작업을 왜 합니까? 액세스 캐리어라고요. 액세스. N형 반도체 안에 홀 농도를 구하고 싶은데 그게 얼마나 변했느냐. 그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평형일 때 거 쓰고 안 평형일 때 거 써서 둘이 빼면 되잖아요. 오, 그렇네. 여기 있네요. pn 써봐. pn not exponential UVA 나누기 KT 쓰고 그다음 빼기 요거 그대로 빼기 pn not 써요. 했더니 pn not 여기 다 있네. 앞으로 몰아요. 앞으로 몰면 델타 pn은 pn not exponential QVA 나누기 KT 빼기 1 됐어요. 요거 아까 뭐였지? pn not 저거 어디서 봤는데? 방금 봤죠, 방금. 위에 여기 있네, 요거. 방금 봤잖아요. nd분의 ni 제곱. 그래서 요 자리에 nd분의 ni 제곱 넣어서 식을 멋지게 완성한 겁니다. 됐죠? 아, 이게 pn 다이오드의 전압을 VA로 0이 아닌 걸 인가를 해서 흘러 들어간 전류를 구하고 싶은데 전압이 0이 아닌 걸 가하는 순간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요 퍼즐 유출 영역 10층 바깥쪽 안에 이 홀이 어떻게 변했을까? 홀의 농도가 얼마나 변했을까? N형 반도체 안에 홀의 농도가 얼마나 변했을까를 요 빼기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요렇게 나오는데 딱 보니 와 이거는 상수고 ND는 N형 반도체에 내가 돈을 얼마나 넣냐 VA는 내가 다이오드에 얼마의 전압을 가했느냐 그 세 가지만 알면 얼마나 엑세스 캐리어 농도가 엑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서 잘 쫓아오고 있고 혹시 어렵다면 앞에 강의를 꼭 복습하고 쫓아오기 바랍니다. 이해 구했으니까 뭐 반대편도 구하면 돼요. 똑같은 논리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또 설명하고 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 가세요 하고 뭐 쭉 쫓아오면 똑같습니다. 보면 델타 n 대신 p 대신 n 위치 바꾸고 ni는 상수니까 똑같고 여기는 na고 여기는 nd고 전압 인가한 건 똑같으니까 여기 똑같고 대칭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갑시다. 예제 문제도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스텝 1입니다. 다시 또 머리에 상기랑 돌아가서 우리 이거 하고 있어요. 스텝 어프로치 1번 과정 하고 있어요. 1번 과정 머릿속에 넣어서 델타 PN 구하고 싶은 거예요. 델타 PN.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볼게요. PN 접합이 있는데 여기가 여기고 여기에 전압이 있는데 여기 있던 물이 이쪽으로 쑥 와서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갈 거예요. 이때 이 확산을 설명하는 방정식이 뭔지는 여기서 또 유도하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니까 앞에 걸 다 복습을 하고 왔다 치고 또 수강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배웠죠. 엑세스 캐리어 농도를 2번 미분 때리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게 비례를 하는데 비례상수 역할을 하는 게 이 확산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y 2번 미분해서 k에 y 나오는 이거예요. 이거 이제 y2 프라임 빼기 ky는 0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일반적인 강은 이런 거였죠. qy는 0에서 호모지니어스 세컨 오더의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식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공학 수학 얘기를 다시 뭐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 나오는 거는 세상에 코사인도 있고요. 두 번 미분하면 자기 모양 나오죠. 사인도 자기 모양 나와요. 근데 둘이 더해도 1차 결합이죠. 베이시스라고 배웠을 거예요. 뭐 여기도 상수 이렇게 뭐 해도 넣으면 또 나와요. 근데 코사인 사인으로 돼 있는 거를 결국 표현하는 게 엑스포넨셜 함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엑스포넨셜의 이 j는 루트 마이너스 1을 j라 쓴 겁니다. 허수 뭐 이거는 코사인 x 더하기 j의 사인 x에서 오일러 법칙 뭐 이런 것도 있죠. 어쨌든 코사인과 사인의 합으로 1차 결합 형태면은 질소함수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이런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다 내려놓고요. 그냥 엑스포넨셜 여기 대입해봐요.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잖아요. 뭐 엑스포넨셜 AX쯤 되면 A는 상수고요. 뭐 대충 묻겠네. 그래서 이 솔루션을 어디 갔냐? 요 소스페리어 확산 방정식의 솔루션은 뭔지 모르지만 이런 모양입니다 하고 제너럴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LP로 나누고 막 이렇게 자시고 하는 거는 요 밑에 요 변수 때문에 그래요. 상세한 얘기들을 여기서 다 하려고 꺼내는 건 아닙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하면 그랬었지 하고 이해가 금방 될 겁니다. 자, 요 솔루션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은 뭐 여기 있는 부정적분 상수들만 찾아내면 됩니다.
부정적 분상수를 찾아내려면 꼭 필요한 게 미분 방정식에서 경계 조건이죠. 그러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 PN 다이오드에서 경계 조건은 뭐지? 고 고민하면 됩니다. 특히 지금 N형 보고 있으니까요. 홀이 들어왔어. 여기서 쭉 간대. 경계 조건을 뭘까? 이제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기교를 하나 부립니다. 여기가 0이고요.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X고 이쪽은 마이너스 X예요. 그럼 N형 반도체 쪽에서 열심히 푼 다음에 P형에 접목을 하려고 했더니 물리학적인 현상만 놓고 보면 전자가 이렇게 넘어와서 디퓨전 되어서 가는 거나 홀이 넘어와서 이렇게 디퓨전 되어서 가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다만 얘는 우측에서 일어나고 얘는 좌측에서 일어나니까 얘는 뭔가 플러스 도메인이고 얘는 마이너스 도메인이라 헷갈려요. 그래서 너무 대칭적인 현상이니 야, 그 x 이퀄 0이고 이쪽을 x라고 했는데 좌표축 새로 만들죠. New Coordinate System을 도입합니다. 이 공표층 안에서는 별일 안 일어나니까 공표층의 엣지, 즉 x 이퀄 xn을 x 프라임 0인 지점으로 수평 이동을 시키고요. x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x 프라임이라고 하는 New Coordinate 축을 하나 넣습니다. x 프라임으로 이제 바꿀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식은 x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인데 x 프라임으로 바꿀 건데요. 별로 달라질 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x에 대한 식을 세워서 x에 대해서 경계 조건을 찾겠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게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근데 요 끝자락은 홀이 들어와서 끝까지 갈 거니까 홀 입장에서는 이 디퓨전 랭스보다 한 대여섯 배 정도 더 길게 요 퍼져 이니셜 영역을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홀들이 한 5번 내지 6번의 디퓨전 랭스를 거치게 되면 이 디퓨전 랭스의 물리 개념이 평균적으로 홀이 소수 캐리어가 다수 캐리어가 어마무시하게 있는 전자의 바닷속에서 리컨비네이션 되지 않고 평균적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이 디퓨전 랭스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에다가 한 대여섯 배를 곱해버리면요. 5나 6 정도 되는 수를 곱하면 웬만해서는 소수 캐리어 다 리컨비네이션 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경계 조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 대여섯 배 정도 이상 되는 굉장히 먼 거리에 가면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홀이 얼마나 변했느냐인데 델타 PN은 아까 말한 대로 PN에서 PN 낫을 뺀 건데 이 PN이요 어디요? 무한대쯤 가면 거의 평형 상태의 원래 N형에 있던 홀 농도 수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달리 얘기하면 넘어 들어온 홀은 쭉 가다가 여기 오면 없다. 다 없어졌다. 다 리컨비네이션 돼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PN 낫에 도달하게 되니 결국은 0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무한대인 지점에서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소스 캐리어 홀의 농도의 변화, 액세스 캐리어 농도는 0에 근접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N형 반도체의 이 길이가 이거를 LN이라고 하면 N형 반도체의 폭, 이거 랭스, 길이는 적어도 한 LP 값의 5에서 6배 정도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실리콘 웨이퍼상에서 N형 반도체의 이 정션의 깊이나 어쩌고 할 때 이 정도의 설계를 기본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뒤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PN 접합에 P 하나 더 붙이면 트랜지스터 된다고 했는데 요때 요 N을요 베이스 영역이라고 하는데 요 길이를 싹 줄일 겁니다. 그거 이제 할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 싹 줄인다는 건 베이스를 좁게 내로우하다라는 뜻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PN 다이오드 해석할 때 이 끝자락 가운데 공표층 기준 요 끝자락 요거죠 요거 끝자락 지금은 무한대라 놓고 계산하고 경계 조건 넣지만요. BJT 계산할 때는요. 이 끝자락 무한대라고 안 할 겁니다. 그냥 끝나는 지점 뭐 x 이꼴 이게 p랑 만나는 컨택 지점이라고 해서 xc라고 할 거고요. 그 지점에서의 이 값도 따로 찾아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계 조건을 바꿔가지고요.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다시 풀 겁니다. 세컨 오더 디퍼런셜 리니어 호모지니어스한 리니어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풀 겁니다. 풀어서 BJT의 베이스를 통과하는 홀의 양이 어떻구나 하고 정확하게 끌어낼 겁니다. 그거를 할 거니까 요거가 그 BJT 때는 꽤 바뀌겠구나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지난 학기 강의할 때는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BJT 얘기까지 꺼냈다가 이제 전멸해요. 뭔가 어려워하고 죽으니까 절대 얘기 안 했는데 지금 꺼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갑시다. 또. 복습이지만 진도를 나가는 효과가 있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쪽에서 온 거고 일단 요 지점 거는 했잖아. 이거 방금 풀었잖아요. 내가 모든 x에 대해서 맞긴 한데 그냥 x 이퀄 xn에서 합시다 하고 했잖아요. 두 개 다 풀었어. 이제 할 일은
요 얻어진 제너럴 솔루션인데 축을 바꾸기로 했잖아요. x나 x 프라임이나 위치만 바뀐 거고 경계 조건 바꿀 게 요거밖에 없어요. 델타 pn x 이퀄 xn에서 식을 찾았잖아요. 근데 내가 축을 x 프라임으로 바꿨으니 얘는 요거에 매칭되는 x 프라임은 0이잖아요. 요 값은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왜냐면 바뀔 게 없어요. 여기에 x가 어디 있어요? 여기도 전압 내가 인간 전압이 x에 따라 바뀌어요. pn 낮이 평형 상태일 때 홀 농도인데 안 바뀌잖아요.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경계 조건 안 바뀌고 얘도 뭐 야, x가 무한대로 가나 x 프라임이 무한대로 가나 찔끔 요만큼 이동시킨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풀 때요. x 프라임에 0 한 번 넣고 0 넣고 0 넣고 그다음 무한대 한 번 넣고 그죠? 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둘을 푸는 과정입니다. 앞에 있는 식 그대로 제너럴 솔루션 가지고 온 거고 자 무한대는 없어요. x 프라임입니다. 엄밀히는 x 프라임이 무한대이자 x가 무한대이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한대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인데 이쪽은 0이에요. 우변에 이게 날아가잖아요. 플러스 무한대로 A1이 해야 할 역할은 얘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0입니다. 무조건 0이에요. 그 다음 x가 xn인 건 달리 말하면 x 프라임이 0일 때입니다. 그래서 x 프라임 자리 여기에 0을 넣고 얘는 이미 죽었죠. A1이 0이라서 여기에다 0을 넣으면 2의 0승이니까 1이니까 A2만 남죠. 그래서 우변의 A2는 얘입니다. 이거 구했잖아요. P 델타 Pn x 프라임이 0일 때는 x가 xn일 때 구했잖아요. 앞에서 본 거. 여기 있네 요거. 여기 요거. 요 그대로 들고 와서 요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 넣은 거 아니다. 됐죠? A1, A2 다 구했어요. A2가 상수예요라고 물으면 아니 네가 준 전압이고 이거 네가 설계한 도핑 농도에 따라서 정해진 이거 그잖아요. ND분의 NI 제곱이잖아요. 이거 온도 정해지면 10의 10승의 전체 제곱이고 이건 N형 반도체나 도너 18승 넣기면 다 상수예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A1, A2 자리에 대입을 해서 깔끔하게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공학 서적들에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중 제일 싫어한다고 좀 친구에게 설명해 주지. 유사하게 풀면 된대요. 다 P 대신 N 대신 P. 그 좌표축을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대칭적으로 풀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9를 따지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홀이 이렇게 넘어와서 X 프라임 축 따라 양의 방향으로 가잖아요. 전자도 이렇게 넘어와서 전자가 2 프라임 축의 양의 방향을 따라 갑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다만 P냐 N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델타 대신 델타, P 대신 N 대신 P 축만 바꾸고 P 대신엔 N 대신 P 평형 유지 전압 그대로 이거 프라임 대신 2 프라임 LP 홀의 저 확산거리인데 이건 전자의 확산거리 방향도 똑같이 양의 방 세팅한 그대로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진짜 1단계 끝난가 하고 다시 확인합시다. 1단계 델타 PM 풀린다고 했죠? 코자인 뉴트럴 영역 안에 코자인 뉴트럴 영역 맞죠? X 프라임으로 되어 있지만 X 프라임 여기에요. 여기요. 코자인 뉴트럴 영역 안에 N형 반도체 안에 N형 첨자 홀 소스 캐리어가 얼마나 변했느냐예요. 어프로치 다시 봅시다. 오늘 쳤습니다. 이겁니다. 했네요. N형 반도체 안 소스 캐리어인 홀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위치에 따라 그리고 내가 인간 전압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구합시다. 구했잖아요. 여기 있네요. 구했잖아요. 됐죠? 잘했습니다. 스텝 1 끝. 이제 스텝 2 갈 겁니다. 스텝 2에서 아까 N형 쪽으로 시작했으니까 N형 쪽이니까 PN 다이오드가 있으면 전압 VA를 인가해서 홀이 슉 넘어와서 어떻게 가느냐 이 디퓨전 커런트. 홀이 만들어내는 디퓨전 커런트는 마이너스 Q DP에다가 그 홀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느냐 위치에 따라 농도 차죠. 그걸로 표현한다 했죠. 자, 요거는 앞에서 배웠던 거고 디퓨전 커런트 유도할 때 요게 스텝 1에서 앞에 풀었잖아요. 대입하세요. 대입하고 프라임에 대해서 x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미분을 앞에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너무 쉽잖아요. 이거를 ddx 프라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x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LP분의 1만 앞으로 딱 끄집어내고요.
나머지 이건 그냥 상수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얘는 지수 함수니까 그대로 한 번 더 쓰면 끝입니다. 얘만 챙기면 됩니다.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만큼 텀을 미분을 하면 원래 거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LP분의 1만 곱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라가고 LP, QDP 나옵니다. 그렇죠? 네, 위에 P 사이드는 치료해서 혼자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2예요. 끝. 스텝 2 끝났어요? 라고 놀라면 다시 돌아갑니다. 어프로치 스텝 2 이거 했잖아요. 잠깐만요. 이거 한 거잖아요. 이거 델타 MP 구해서 한 번 미분 때리고 요거 곱한 거. 그래서 PN 다이오드에서 P에 있던 홀이 N형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가느냐 이 디퓨전 커런트 구한 겁니다. 그럼 똑같은 예로 이쪽도 구해야죠. 전자가 이렇게 넘어와서 어떻게 디퓨전 되어가는지 JN도 구해야 되겠죠.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궁금한 거는 이 다이오드의 각 영역에 이쪽으로 가는 JP가 얼마고 이쪽으로 가는 JN이 얼마고 이거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전압 VA를 왜 구해서 인가하고 다이오드를 관통해서 흘러가는 전류 I 또는 뭐 단면적을 고려해서 커런트 덴서티 J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토탈 전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지? 내가 전압을 1볼트를 가하면 전류가 0.5A가 흐른다라고 합시다. 여기서 혹시 제가요 실험해 봤는데 1볼트 가했더니 어떨 때는 0.5A 나오고 어떨 때는 0.1A 나옵니다. 두 개의 전류값이 공존하는데요. 노벨 물리학상 값입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측정을 해보면 하나의 다이오드에 전압차를 뭐 5볼트를 주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예컨대 뭐 1 마이크로암페어하고 딱 정해집니다. 1대1 함수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전류만 흘러요. 근데 이 측정하는 전류는 뭐다? 토탈이에요. 토탈. 전자와 홀의 흐름의 합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다이오드의 X 방향이 이렇게 있을 때요. 위치에 따라 토탈 전류가 바뀌느냐. 요 지점에 J 토탈하고요. 요 지점에 J 토탈하고 요 끝에 J 토탈하고 이게 달라요? 아니,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른데요? 위치에 따라서 홀이 만드는 전류하고 전자가 만드는 전류의 값은 다를 수 있어요. JN 1번 지점, JN 2번 지점, JN 3번 지점 이거 다 달라요. JP 1지점, JP 2지점, JP 3지점 달라요. 하지만 J 토탈의 1지점, 2지점, 3지점은 무조건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전압 주면 흐르는 전류값은 단 하나로 고정되잖아요. 그 측정하는 건 토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3번 스텝은 끝을 보면 됩니다. 아주 쉽게. EN 다이오드가 있는. 나는 지금 이 공표층을 기준으로 이쪽 영역 계산하고 이쪽 영역 계산해서 뭔가 전류값을 따로따로 계산했는데 내가 궁금한 건 토탈 J를 구하고 싶으니 위치별로 다 구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냥 여기 특정 지점 여기에 1 마이크로암페어 흐르면 이 특정 지점도 1 마이크로암페어 흐른다고 했으니 특정 지점만 할게. 특정 지점 어디로 할 건데? 해서 공표층 엣지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x 이퀄 xn이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일단 홀 커런트를 구합니다. 이 지점에서 JP를 구해봅시다. 여기 자리에 xn을 넣습니다. 왜 xn을 택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뒤로 식을 한번 쳐다보면 네, 여기입니다. N형의 JP에 여기다가 x 이퀄 xn을 넣는 이유가 요 자리 프라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x 이퀄 xn이 뭐예요? x 프라임이 0이죠. 0을 딱 넣으면 하나 일단 날려요. 이거 1되니까. 간단해져요. 그래서 그 지점을 찾은 겁니다. 공표층 엣지로 찾은 겁니다. 넣었죠? 네. 여기 있죠. JP x 이퀄 xn인데 그건 달리 말하면 뭐라고요? x 프라임이 0인 요 지점이에요.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여기 0 넣고 여기 1이니까 요만큼만 앞에 떼갖고 여기 대입하면 돼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전자가 만들어내는 전류값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위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은 데서 해야지. x 이퀄 xn에서 해야지. 왜 마이너스 xp에서 해서요? 요거 이제 그때 설명을 했죠. PN 다이오드가 있는데 요 끝에서 공표점이 좀 과장되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x 이퀄 xn이고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xp고 요 지점이 x 이퀄 0이에요. 자 이럴 때 아니 이 지점에서 JP도 구하고 JN도 구해야 되는데
아니, JP는 그렇게 구했으면 JN도 같은 지점 X 이퀄 XN 여기서 해야지. 왜 갑자기 이쪽으로 옮깁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했었죠. 공핍층 안에서는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가운데 통과하겠죠. 그 전자가. 요 사이에서 no recombination generation 일어나서요. 하나가 들어가면 요 나올 때까지는 한 개가 유지된다라는 가정을 했었어요. 이게 이런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다이오드 해석을 아이디얼 다이오드 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안 아이디어라고 리얼한 건 딴 얘기 하시겠네요. 그래서 배웠잖아요. 여기 공핍층 안에 리컴비네이션도 있고 제너레이션도 있어서 실제 다이오드 커런트 측정해 보면 어, 이렇게 하다가 뻥 터지잖아요. 이쪽은 정말 미세하게 그러잖아요. 이게 아이디얼 다이오드를 해석하면 요 커브가 설명이 되는데 실제 리얼은 측정해 보면 안 이렇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좀 많이 오르고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맞는 데는 있어요. 그래도 안 맞아요. 여기도 처음에 맞는 척 하다가 슬슬슬슬 늘어나요. 그러다가 뻥 터지죠. 이 구간 다 나눠서 설명했었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1번은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했죠. 이런 현상이 있다.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바로 제너레이션 커런트 때문이죠. 이게 바로 공핍층 안에서 전정 하나 들어가면 그냥 쭉 가지 않아요. 이 안에서 뭐 손실도 되고 또 여기 열 받으면 여기 안에서 일렉트론 홀페어가 EHP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란색 커브 대신 빨간색으로 실습해보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했고요. 이번에 전자회로 다이오드 한번 측정해보세요. 진짜 내 말이 맞는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포워드 바이어스인데 특별히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했죠. 아주 약한 수준의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는 때는 보면 이 내부에 리컴비네이션 커런트도 있기 때문에 여기 리컴비네이션 커런트 때문에 전류가 다이오드 방정식에서 얻은 것보다 좀 더 나아요. 플러스 알파가 더 붙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아이디얼 다이오드에서는 고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 내부에 전자가 들어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들어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맞습니다. X 이퀄 XN에서 바라본 전자의 확산 전류값이나 X 이퀄 마이너스 XT에서의 전자가 만드는 확산 전류나 똑같아요. 그래서 한 지점에서 평가는 하되 어차피 요 지점이나 요 밑에 지점이나 똑같은 전자가 만드는 전류값이니까 나는 제2에는 앞서 구해온 그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JN 요거잖아요. 이게 전류가 만들어요. 이게 다 X 이퀄 마이너스 XP인 지점 기준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JN 보면 여기 0을 넣고 싶잖아요.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 0을 넣고 싶어서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XP인 이 지점에서 JN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X 이퀄 마이너스 XP에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돼요? 된다고요. 이상적인 다이오드라서 해도 돼요. 이상적인 다이오드에서는 공규층 내부에서는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 없거든요. 노우라고 가정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프라임에 0 넣으면 요 위에 요만큼 달라붙어 있는 거 여기다가 딱 대입하고 둘이 더하면 됩니다. 아름답게 더한 결과를 딱딴 거 지우고 봅시다. 요거를 더하면 공통을 묶어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 앞에 이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를 JS라고 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커런트 덴서티라서요. 전류를 다이오드의 단면적입니다. 이게 PN 다이오드를 우리가 단면만 보는데 실제 만들면 이렇게 단면적 A가 존재합니다. 네, 이 단면적 A.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단면적 A로 얘도 그럼 IS 나누기 A로 해서 A 이렇게 날리면 따라서 전류 I는 IS 엑스포넨셜에 내가 인간 전압 나누기 뭔가 하나 나눕니다. 이게 1인데 전자로 최근 얘를 VT라 쓰죠. 더멀 볼티지라고 하죠. 그게 KT 오버 Q 300켈빈에서 26mV 더멀 볼티지입니다. 이 더멀 볼티지 대비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을 몇 배를 주느냐에 따라 커런트의 값이 지수 함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멀 볼티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300켈빈에서 전자회로를 가동하느냐, 0켈빈에서 하냐, 500켈빈에서 하느냐에 따라 더멀 볼티지 값이 바뀌니 내가 같은 VA를 가해도 전류 증가 값은 달라집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이퀘이션 I는 I0 물리에서는 그냥 QV 나누기 KT로 썼는데 Q를 밑으로 빼서 더블 볼티지로 쓰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뭔지 상세하게 또 공부도 했었습니다. 이 안에 결국은 내가 도핑한 거고
디퓨전 상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인슈타인 관계식 기억나죠? D 나누기 뮤는 더멀 볼티지고 D를 알고 싶으면 뮤를 알아야 되죠. 뮤를 알고 싶으면 뭘 해야 되죠? 요거 그래프 기억날 겁니다. 도핑의 총량과 모빌리티 커브. 이건 전자 거, 이거는 홀 거. 해서 읽어오면 돼요. 내가 PN 다이오드 안에 P형, N형이 있을 때 여기에 도너는 718선, 억셉터는 716승이면 둘이 더하면 사실 뭐 다 할 것도 없어. 그렇지만 엄밀히 더하고 싶으면 1.01 곱하기 718승이라 쓰고 그걸 찾아서 전자의 모빌리티 값 읽어서 뮤를 넣고 더멀 볼티지 곱하면 디퓨전 상수 구해서 어, N형 반도체 쪽이니까 DP가 나옵니다. 소수 캐리어라고 했어요. 이게 DP가 소수 캐리어니까 N형 반도체 소수 캐리어, 홀의 디퓨전 상수입니다. 요거는 N형 반도체 안에서 굴러가고 있는 홀의 디퓨전 랭스입니다. 요거는 N형 반도체니까 도너입니다. 엄밀히 이게 ND 빼기 NA입니다. N형 반도체의 억셉터의 양도 반영이 돼야 되나? 워낙 ND를 NA보다 크게 설계하니까 무시하고 썼던 겁니다. 하나씩 다 기억날 겁니다. 기억이 안 나면 녹화된 강의 또 보고 책도 읽고요. 그래도 기회가 안 되면 또 연습하고 연습하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간단히 리뷰를 했고요. 머리를 좀 식히기 위해 잠시 스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의 내용은 이제 챕터 6.2에 대한 얘기고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어떤 현상들이 다이오드에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예전에 강의할 때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면 P형에 있던 홀들이 N형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 P형에 있던 홀이 N형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죠. N형에 있는 P 홀 농도가 이렇게 X 이퀄 XN 공핍층 H가 많이 쌓여 있죠. Y축이 이제 이게 홀이나 전자의 농도를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는 한 칸 한 칸이 10배씩 차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가 점점 감소해서 결국은 Tn not 즉 ND분의 Ni 제곱으로 수렴해 가는 거죠. 결국 요 사이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리컴비네이션 되기 때문이죠. 여기 N형에 있는 전자랑. 그 프로파일을 한꺼번에 로그 스케일 플러스로 나타냈던 것도 보여줬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NN, 다수 캐리어의 농도는 소수 캐리어, 인젝티드 된 이거죠. 이게 인젝티드 되어서 이렇게 온 게 결코 이 수준이 다수 캐리어 농도만큼 이만큼 갭이 한 10만 배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이거 로레벨 인젝션이 잘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는 거꾸로 이제 공핍층을 기준으로 좌측 우측에 보통은 이제 디퓨전 랭스만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디퓨전 랭스만큼 떨어진 지역에 있던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 MP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생각보다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을 해요. 리버스 바이어스 때는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여기 있던 전자, 여기 있던 홀입니다. P형 N형이면 N형에 있던 홀 N형에 있던 홀이 공핍층 인근에 원 디퓨전 랭스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홀들은요. 디퓨전 랭스라는 말이 이 N형에 있는 많고 많은 전자랑 결합하지 않고 홀이 이동할 수 있는 평균적인 거리니까요. 평균적으로 이 홀은 이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이쪽에는 강한 전기장이 있어서 홀이 이렇게 하면서 이동해 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홀이 빠지면서 홀의 농도값이 요 공필층으로부터 여기 XM 플러스 LP가 되면 여기 이제 쭉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캐리어들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프로파일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다른 유도 방식으로 해서 다이오드 이퀘이션에 그 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리버스 바이어스 걸었을 때 아주 미세하게 일정하게 흐르는 그 전류값 어떻게 되는지 이 우측 하단에 있긴 한데요. 이걸 다이오드 이퀘이션 오늘 리뷰한 그 방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것도 있더라 하고 또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 책에 비엘의 책에도 있으니까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이상적인 다이오드 커브하고 실제 측정한 거랑 차이가 나는데 차이 중에 첫 번째죠. 브레이크다운. 리버스 바이스를 꽤 세게 걸어주면 소위 말하는 브레이크다운 전압 이상으로 리버스를 가해주면 다이오드가 터집니다. 터지는 게 영구히 불량이 되는 게 아니라요. 임팩 아이너제이션 에벌렌치 효과 때문에 전류가 갑자기 생성이 되어서 와장창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걸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했고 그 메커니즘이 산사태에 일어나듯이 산 정상에 있는 소나무에서 갑자기 독수리가 한 마리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서면서 나뭇가지에 잔뜩 있던 눈이 나무 아래로 후두둑 떨어지면서 그게 떼굴떼굴 굴러서 저 산 밑에 있는 마을에는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뭔가 하나가 툭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여기 전자 하나가 P형에 있던 게 슉 들어갔더니 이게 떨어질 때 요 잃어버리는 운동 에너지가 밴드갭의 1.5배 이상만 되면 EHP를 하나 생길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한 개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또 충돌나서 또 에너지 흐르면서 네 마리 되고 1, 2, 4, 8, 16, 32, 64에서 아래쪽에는 어마어마한 전자의 개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걸 에벌렌치 현상에 의한 어, 브레이크다운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리버스 바이어스를 꽤 강하게 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 들어가면 콩콩콩 하면서 그냥 하나 나와요. 미세한 전류가 계속 흐르는데 꽤 높은 전압값을 가하면 이런 재미난 현상이 생긴다는 것도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 에벌렌치 현상에 의해서만 브레이크다운이 되냐? 아니라고 했죠. PN 접합에서 양쪽을 다 진하게 도핑한 P 플러스 N 플러스 접합의 경우에는 재미나게도 리버스 바이어스를 갈 때 이 부분 공핍층이 진하게 도핑하면 공핍 영역이 별로 안 생겨요. 이 폭이 수 나노미터급에 달하기 때문에 밸런스 밴드에 특히 탑 쪽에 있는 요 공유결합을 참여한 요 전자가요. N형 반도체 쪽 쳐다보니까 이쪽으로도 충분히 비어있는 에너지 스테이트에 들어가고 싶어요. 같은 에너지 레벨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어떻게 가지? 원래는 파동의 함수로 풀어서 이 P형에 있던 웨이브가
N형 엣지에도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이제 이게 입증이 되는 건데 이론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양자역학보다는 고전역학에 익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하니까 이 전자가 이쪽으로 그냥 뚫고 지나갔네 해서 터널링 현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의 뭐 전자의 농도를 바꾸고 또 이제 PN에 실리콘만 쓰지 말고 뭐 절메니움과 같은 0.66 일렉트론 볼트 가지는 밴드갭이 작은 물질 쓰면 어떻게 될까? 브레이크다운 전압이 오르니 내리느니 뭐 이런 등등의 추론도 다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도에 따라서도 애벌렌치가 일어나는 전압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터널링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온도에 따라 정반대였다 하는 건 아마 기억할 겁니다. 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물리적인 이유가 민프리패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터널링이 어쩌고 저쩌고 한참 떠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포워드냐 리버스냐 아까 우리 브레이크 하기 전에 잠깐 보여줬죠. 총 4가지 서로 다른 이상적인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과 실제 측정한 전류 전압 곡선은 한 4가지 파트에 걸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 다운, 그다음 하나가 요거 제너레이션 커런트 때문에 리버스 바이스를 쭉 주면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라고 공부했는데 아니에요.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물론 아주 많이 극단적으로 늘진 않아요. 근데 브레이크 다운 되면 진짜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쫙 늘어요. 포워드 쪽도요. 처음에 원래는 요쪽 Q 나누기 KT 요 슬랍 따라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쪽에 좀 갭이 생기는데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기는 갭이 생기죠. 그래서 아주 작은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줄 때는 생각보다 전류값이 더 나와요. 그게 이제 공표층 안에 있는 리컨비네이션 커런트 성분 때문이다라는 것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자세히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양심적으로 이게 잘 맞는 실습, 측정한 거랑 이론이랑 잘 맞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론값보다 측정값이 이렇게 낮아지죠. 그게 이제 PN 다이오드에 꽤 강한 높은 수준의 전류가 흐르면 요 공핍측 바깥쪽에 있는 이 저항값, 퍼자인 뉴트럴 영역 자체도 저항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놈이 워낙 커서 저항이 얘가 묻힌 거죠. 근데 전류값이 꽤 크면 I 곱하기 이 시리즈 저항 RP라면 이것도 0에 가깝다가 이제 0이라고 하기에는 꽤 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전압 강화가 생겨서 나는 분명히 여기 한 1볼트를 줘서 계산하면 뭐 얼마 나와야 되는데 이 양단에 이렇게 1볼트 준 줄 알았는데 1볼트 중에 여기 QNR 영역에 0.1씩 까먹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0.8만 준 셈이에요. 나는 1을 줬으니까 뭐 한 1A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0.8을 줬다라고 생각했을 때 얻어지는 전류값이 1볼트를 줬을 때 측정돼서 나오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시리즈 저항 성분 때문이다 해서 실제 이상적인 다이오드는 시리즈 저항을 포함 안 하지만 실제는 포함하니 이런 IR 드랍 생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또 16번에 대한 리뷰였고요. 그 다음에 17번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네, 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7번 강의 노트 또 리뷰를 하면서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